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 대구에서 신천지가 터진 다음부터는 얘네들이 아무리 이거를 뭐 중국인을 공격하고 뭐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뭐 탄핵을 올리고 해도 이게 먹히질 않네. 왜냐면 이 핑크당의 과거 뭐 신한국당, 자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게 지금 너무 이 연결이 신천지와 연결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뭐 최근에 뭐 곽상도도 그렇고 대구시장도 그렇고 지금 이철우 그 정부지사 얼굴도 안 보이고 있죠. 그 대구 쪽에 공무원들이나 간호원들이나 이쪽 사람들이 신천지 사람도 너무 많은 거고 과거에 뭐 이명박근혜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셀 수 없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뭐 10,000명씩, 15,000명씩 당원 가입해주고 신한국당이나 뭐 새누리당 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진짜 빼박이니까 얘네들이 어떻게든 이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빠져나올수록 증거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근데 이번에 진짜 대박인 게 이명박이에요, 이명박. 여러분 그거 유튜브 영상이 삭제됐더라고. 이거 너무 저작권 때문에 신고를 많이 했나봐요. 그러니까 이것만은 도저히 숨기고 싶었나봐. 왜냐면, 이명박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신천지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와! 네. 그 대선 때, 2007년 대선 때, 이명박과 박근혜가 붙었을 때, 이 신천지에 그 사람들이 가입을 해가지고, 이명박을 지지한 거예요. 근데 이명박이 아시다시피 여러분 장로잖아요. 교회 장로, 소방교회 장로잖아. 근데 거기 댓글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어머, 장로가 추수꾼이었어? 추수꾼이었다니. 네. 너무 증거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막 이준석이나 아무나 나와가지고 이걸 막 민주당이랑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네이버를 보면은 신천지는 아무것도 없고 신천지에서 이낙연을 포섭하려고 했다. 이낙연 총리를 포섭하려고 했다. 이게 지금 앞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얘네가 지금 이 신천지의 늪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만희도 고소해. 이만희가 새누리당 당명을 지어줬다고 다녔다라는 게 사실 빼박이잖아. 빼박 캔트잖아. 그러니까는 이거를 자기들이 벗어나기 위해서 이만희를 고소해요. 근데 이만희는 지금 어디 있니? 네. 지금 이거 보면서도 참 많이 느껴요. 세월호 터졌을 때 얘네가 어떻게 그 유병헌이라든가 그 유병헌 아들의 뭐 순살치킨을 시켜 먹었고 무슨 뭐 그걸 속보로 띄우고 이랬잖아요. 몇 달을. 막 지명수배가 거리를 가면은 완전히 도배를 하고 있었잖아요. 유병헌 일가. 예를 들어서 윤석열 같은 경우도 지금 점수 따기 딱 좋은 상황이잖아. 예. 근데 가만히 있어요. 하질 못해.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 야 저기 압수수색 바로 해버려. 예. 오히려 뭐 이재명 지사나 뭐 박원순 시장이나 지금 뭐 최문순 뭐 지사나 우리 민주당에 있는 지자체장들이 나서가지고 진짜 지금 명단들 다 하고 뭐 폐쇄한다고 그러고 법인 허가 취소한다고 하거든요. 쟤네는 한마디도 못해요. 왜 신천지를 공격하고 왜 종교의자를 탄압하냐고 하고 왜 신천지 교인들 탄압하냐는 식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짜거든요. 그러면서 뭐 슬쩍 민주당과 관계이 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이 신천지에 덫에 걸린 건 분명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교안도 다급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만났죠. 문재인 대통령 만났어도 계속 정말 그 고장난 축임금처럼 중국 사람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표정이 정말 한심하다. 표정이야.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대구 신천지의 문제가 불거지고 우리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가면서 지금 우리가 한 7만 명 정도를 이제 검사를 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 이 전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나 질병본부의 본부를 거의 매일 생중계하듯이 하느냐. 지금 믿을 수 있는 것은 한국에서 발표하는 자료일 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에 대해서. 왜냐? 이 서구 세계는 중국에 대한 극도의 불신감을 갖고 있어요. 마치 김정은 정부처럼, 북한처럼. 근데 문제는 이 초기 대응에서 중국 정부가 우왕좌왕했잖아요. 그 부분에서 서구 세계에서 완전히 신뢰를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보여주는 예를 들어서 뭐 확진자라든가 사망자 수 절대 안 믿어요. 심하게 말하면 10배는 넘을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일본?
검사 안 하죠? 도쿄올림픽 취소될까봐.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안 하잖아요. 이탈리아나 이란이나 이런 데 너무 늦게 터졌기 때문에 역학조사가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은 처음부터 모든 걸 정부가 다 뒤지고 검역하고 역학조사를 다 해서 다 찾을 수 있었잖아요. 신천지라고 하는 고리를 찾아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언론들이나 이 학자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신천지하고 이걸 가지고 정부를 공격하는 보수 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딱 객관적으로 자료만 보니까. 그러니까 질병본부에서 하루에 2번씩 세계한테 보내는 이 2개의 자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야. 이 신천지를 통해서 이게 완전히 이 지금의 이 확진자나 사망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질병본부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모범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미 사실, 그리고 이런 모범 사례는 아시아 국가에서 나오는 거는 어떤 자료도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저 사람들한테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었는데 이걸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가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일을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나 의료 민영화나 이런 게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서 진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이런 한국 정부가 하는 것처럼 할 수가 없어요. 정부가 다 왜? 전부 다 의료는 민영화 됐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존해줘? 보험이라든가 그 기업이나 병원한테 그걸 정부가 어떻게 보존해줘요? 그렇지 않아도 보험 하는 그 정부인데. 생각할 수도 없는 정책들이 지금 계속 한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검사자도 하루에 뭐 10,000명이 넘고 이거는 상상 초월하는 거예요. 의료 민영화가 된 데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사실은 지금 한국에 대해서 칭찬하고 놀랍고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냐. 정부가 이럴 수 있냐.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질병본부의 이런 그 노력에 대해서도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 하면은 진짜 우리나라의 이 일을 담당했던 정홍영 본부장이나 많은 분들이 세계 유수 학회에 다 불려 다닐 거예요. 자랑스러워 하셔도 돼요. 확진자가 많다고 해서 정말 대통령 할 게 없다고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개돼지라고 해야 되나? 언론에 의해서 사육되는 개돼지라고 봐도 되죠. 네, 이번 주에 화두는 아무래도 시민정당이나 비례정당이었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그 각자의 의견들을 내시고 정말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각자가 다 자기의 의견과 대안을 내면서 너무너무 사람들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고민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 다스베이다의 이번 주 프로그램이 정말 방점을 찍었다고 봐요. 지금 여기서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게 무엇이냐를 정말 김어준 총수가 사자우를 토합니다. 예, 왜 김어준 총수가 지난주에 지금 정의당과 민주당의 당대표들이나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 테이블에 앉아야 된다라고 했는지, 예. 그 실제적 숫자를 다 대입해서 보여줘요. 거기서 보여주는 이 자한당이 만든 미래한국당의 이 비례정당 몰빵은 너무나 파괴적인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정말 합심해서 민주당을 진짜 40%까지, 이것도 실현 불가능에 가깝죠. 40%까지 다 비례로 다 몰빵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는 건 7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최상의 상황인 거죠.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저들이 다 먹음으로 인해서 정의당은 10석도 안 나오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기들이 거의 20석을 노리고 15석 이상은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시민정당이 출연한다 하더라도, 비례정당이 출연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 미래한국당이 갖고 있는 이 가공할 만한 힘을 아무도 계산해 본 적도 없고 몰랐다라는 거죠. 의원들조차도. 소수 정당들도 다 국회에 진출해서 다양한 그 국민의 목소리를 담자라고 하는 이미 이 취지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비 같은 소리 하지 말라라는 거지. 그러면서 지금 정의당은 이 플랫폼 안에 들어와야 된다. 왜냐? 사실은 지금 안에서는 정의당과 민주당과 뭐 미래당이든 그 녹색당이든 이 작은 정당들이 전부 다 이 범진보 연합에 다 합쳐서 딱 하나의 정당, 하나의 비례정당을 찍는 이 당을 쓰지 않으면
자한당이 일당이 되는 건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정의당이 이런 상황을 방관했던 거는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이 자기들한테 표를 주겠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방관하고 있었는데 막상 지금 시뮬레이션 나온 걸 보면은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정의당이 얻을 수 있는 석이라는 건 최대 8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안에서는. 그러니까 얼마만큼 지금 이 미래의 한국당이 파괴적인 비례정당인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다스베이다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사실은 이 모든 이 범진보 세력이 하나의 플랫폼 안에 들어가서 하나의 그 비례대표의 그 용지를 심플하게 만들어주는 게, 그래서 국민들이 다 이 핑크당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의 정당에 올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단 하나의 사표도 나오지 않게 하는 게 사실은 저들한테 진짜 복수를 해주고 꼼수를 저지하는 역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민주당은 일단은 현실적인 안을 소수정당한테 줘야 되거든. 그리고 사실 이게 이런 방법이 이렇게 해서 하나의 용광로에서 다 녹여가지고 하나의 그 비례대표의 그 용지를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의 취지를 살려주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 지역구에서는 얻지 못하니까 그러면은 당신들이 지금 그 예상하는 득표수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해줄게. 그 대신에 지역구는 민주당으로 전부 다 올인을 하게 해줘. 그 대신에 우리는 이 캡 안에서 한 10석 정도만 가져갈게. 그렇게 되면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둘 다 시너지 효과를 얻기 때문에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잘하면은 한 170석까지도 저 범진보 세력이 다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야말로 진짜 역습이지. 그리고 정의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20석 캡을 씌웠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정의당이 사실은 고집부리고 그 사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역구 2석 내기로 한 거는 포기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례로 다 올인을 하게 되면은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정의당이 예상해서 얻을 수 있는 득표수보다 더 많은 의석을 제한을 해준다고 하면 정의당이 나오지 않을 리가 없죠. 만약에 정의당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민주당은 뭐 시민정당과 열린민주당이나 녹색당 미래당과 다 같이 연합해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그 투표용지를 비례정당 하나로 단일 투표용지를 만들어낸다 하면은 저는 최소한 저들이 일당하는 것들은 막아낼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지역구도 심플해지고 비례도 심플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찍기가 쉽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시민정당이나 비례정당이나 너무 많은 정당들이 지금 이제 난립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다 계산을 굴려야 되는데 문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결국은 엄청난 사표가 발생할 확률이 너무 높고 나중에 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서로 욕하고 서로 비난하면서 원망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느니 더 늦기 전에, 우리 지금 시간이 없어요. 더 늦기 전에 단일하게 그 지역구와 비례를 단순화시켜야 된다. 그러면 민주당도 정의당도 기득권을 포기하면 된다. 그러면 서로 윈윈하는 게 되고 저들에게 진짜 커다란 이제 제발 좀 바꿔줘, 선거제도 바꾸고 싶어, 막 이런 그런 우는 소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언론도 함부로 비난을 못하지. 왜? 연동형 비례대표의 취지를 다 살리고 소수정당도 다 이득을 받잖아. 그러면서도 일당을 뺏기지 않고 민주당은 그 지역구 선거에서 훨씬 더 이렇게 그 힘을 받을 수 있고 시너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총선이 끝난 다음에도, 총선 후에도 이 소수당들과 민주당이 연합해서 개업입법을 통과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용광로 안에 만약에 정봉주 의원의 열린민주당이나 손혜원 의원이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시민정당들이 다 같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집권 후반기가 든든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당에도 힘을 보태주지만은 문재인 정부의 그 수많은 공격들을 막아낼 수 있는 선수들이 들어가서 뛰어준다면은 국회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네, 시민들이 해야 될 거는 민주당 최고위를 압박하고 정의당이 테이블로 나올 수 있게끔 압박하는 것밖에 없죠. 우리가 핑크 신천지에서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의 이 바램을 선거제도에 100% 담아낼 수 있도록 민주당도 다른 정당도 다 같이 움직여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사표가 발생하고 정말 죽서서 개줄 일이 생긴다는 거죠. 네, 즐거운 하루 되세요.